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건도 지난 7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성접대 건도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여권 분열만 남기고 끝난 이준석 성접대 의혹이란 제목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는데, 지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조선일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영훈 전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이준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전 후보의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 원짜리 주택인데 대출 한 10억 원을 끼고 그 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라고 말하면서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실거주하고 있었다면서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이준석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준석이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게 불송치 사유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더해 이준석에게는 한 가지 더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요.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른바 성접대 의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준석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사업가 김성진 씨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향응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김 씨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가세현 등이 2022년 1월 이준석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그해 9월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에 이준석이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고요. 또한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씨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을 무고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건과 관련해 이준석은 총 4건의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보수우파의 뜨거운 감자였었죠. 자, 이후 경찰은 2022년 10월 이준석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연루된 형사사건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 법리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불송치했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이 무고 혐의마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준석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사법 리스크를 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하는 조선일보 보도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는 지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을 치켜 세우며 나경원을 제끼고 당대표를 만든 사실상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지요. 자, 오늘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여권 분열만 남기고 끝난 이준석 성접대 의혹, 이런 제목의 기사였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 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이준석에게 굉장히 유리한 논조의 기사였는데요. 이준석의 성접대 의혹으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는 윤 대통령과 이준석의 불편한 관계에서 촉발됐고 결과적으로 이 논란은 현 여권의 권력 기반만 깎아먹었다는 그런 논조의 기사였습니다. 실제 조선일보는 한 정치 컨설팅 대표의 말을 빌어 윤 대통령이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톱으로 스스로 자른 격이라는 섬뜩한 말을 전하면서 이준석 징계와 다른 악재가 섞여 취임 2달 만에 40% 아래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년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은 채 20에서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여권이 지리멸렬한 상당의 이유가 이준석의 부재다. 뭐 이런 논조인 것인데요. 자마서 제 생각엔 조선일보의 다음 스텝은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합당하라 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제목의 기사를, 이런 논조의 기사를 이렇게 길게 대서특필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총선이 끝난 직후에 상징적인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선거면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당선자를 직접 만나 진행한 인터뷰를 톱기사로 싣고 같은 면 하단에 이준석 당선인과 전화통화 내용을 짧게 실은 반면 조선일보의 경우 이준석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왼쪽이 조선일보의 이준석 인터뷰, 그리고 오른쪽이 같은 날 동아일보의 지면을 캡처한 것인데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당시 조선일보의 이준석 인터뷰 내용에도 좀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 다음 대선에 출마하나라고 묻자 이준석은 일단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중요한 건 대답이 아니라 이준석을 잠재적 대선 후보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연합 내지 합당한 형태의 대선 후보를 전제한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이 조선일보의 이준석 인터뷰 기사를 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준석을 조금씩 더 띄워가면서 합당을 조선일보가 압박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위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있을 당시 줄곧 여러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석 달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특히 당대표이면서 당을 피고로 소송까지 내면서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또한 자신을 만나러 찾아온 이뇨한 혁신위원장에게 굳이 영어로 말하면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조롱하듯 윤석열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가벼운 이준석의 입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그리고 당내 문제를 내부 대화로 조정하고 풀기보다는 신문과 라디오 등 장외에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이런 이준석의 모습에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고 그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었죠.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이라는 것을 만들어 제3지대 군소정당들과 연합하려 했으나 또 거기서도 갈등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만약 조선일보가 말한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이준석이 어린 나이에 대선 주자급으로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라면 지난 총선에서 최소한 조국 혁신당이 가져간 만큼의 당선자 수를 배출했어야 했는데 총선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1~2%대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팩트라는 점 조선일보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